이제 세 분의 발제 끝났고요. 패널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 주제는 선진 원자로 안전 규제 현황과 극복 방안입니다. 먼저 토의 앞서 오늘 패널 중에 한 분이신 법무법인 광장의 권순영 대표님의 간단한 발표를 듣고 본격적인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예. 네, 좀. 이해정도 없는데 발표하겠습니다. 법무부 광장의 권순영입니다. 저는 슬라이드 3장밖에 없으니까 후다닥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MR 특별법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올해 5월달에 2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아마 시행일이 9월이니까 지금 열심히 SMR 특별법 시행령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된다 이런 이제 업계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저 돌아가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기 좋겠다 그래서 올라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는 이제 기본으로 원전 산업의 맨 꼭대기가 이제 한손이 있고 이래가지고 가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제 뭐 탈원전도 하고 또 바뀌면 탈탈원전도 하고 왔다 갔다 냉탕탕 가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민간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원전 산업 100% 서플라이 체인은 민간이 들어와 있지만 노영 개발 실제로 원전 기술 쪽은 사실상 이제 공기업이 하고 있는 바람에 원전 업계가 정말 산업화된다 그러면 민간이 들어와야 되겠다. 민간이 들어와야 되고 다른 나라 선진 원자력 강국을 보니까 전부 다 민간이 노영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SMR도 주도하고 있고 SMR 경우는 이제 대형 원전을 뭐 짓는데 10년, 길게는 20년 그리고 뭐 돈 쓰면 10조, 20조 그렇게 쓰는 거고요. 민간이 덤벼들 게 좀 덩치가 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SMR은 뭐 1조에서 2조 뭐 빨리 지면 2년 이내 짓고 뭐 이런 거니까 물론 이제 캐비넷으로 만들어지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래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뭐 EPC나 하고 뭐 주기기나 납품하다가 노영 개발이라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민간이 뛰어드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이 처음에는 2020년, 21년쯤 보시면은 미국의 SMR 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네로라는 한국 대기업 다 들어가가지고 그 돈 한번 계산하시면 한 6천억에서 7천억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가 야 이거 뭐야 우리나라 또 전부 다 미국 SMR에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늦게나마 이제 뭐 아까도 발표해 주셨지만 실장님 뭐 MSR이니 SFR이니 뭐 그리고 초고온 가스로 이런 걸 론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왜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한 대기업들은 노영 개발에 실제로 관여를 못하고 뭐 가령해서 뭐 미국의 뭐 SMR이 개발되면 그거에 뭐 판권 또는 뭐 거기에 주기기 납품권 이런 정도로 가는 거고 한국은 이제 뭘 오퍼했냐면 우리 거는 노영 개발에 네가 직접 들어가서 원전 기술 확보하게 해줄게. 이래서 이제 사실상 한국 대기업들이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MSR이나 SFR이나 초고속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아까 뭐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초고속 가스로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총대매고 뭐 MSR은 뭐 현대건설 총대매려고 하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노영 개발이라는데 들어와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그건 뭐냐면 SMR은 대형 원전과 달리 그 리스크 프로파일이 낮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다가 미국이 이제 잘 나가는 미국도 민간이 그 이쪽 SMR 개발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개발하는데 정부 지원이 엄청난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SMR 이제 특별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시면은 SMR 기술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성숙도가 높은 거 실증 단계 온 거는 실증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5대5로 한다면 미국 정부 50내고 너 50내라 대표적으로 나트륨 테라파고 5대5로 나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기술 성숙도가 그 실증까지 안 가고
조금 떨어진 거, 소위 리상션 프로그램 같은 데 가면은 실증은 안 가지만 실증은 앞으로도 뭐 10년 이상 걸릴 것 같지만 괜찮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80%까지 개발비를 내요. 민간 20% 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정부랑 공유했죠. 야, 잘 나가는 미국은 뭐 80대 20도 하고 있고 이러고 실증 가면은 이제 완성도가 있으니까 5대 5도 하고 규모도 뭐 나트륨 같은 건 2빌리언을 낸 거예요. 2빌리언. 우리로만 3조 한 회사가.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 연구 개발을 위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과거와 달리 이 법은 과방위에서만 심의받고 국회를 통과하면 돼요. 산자위나 이런 데는 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 상용화, 수출 이런 전략이 담겨있지가 않아요. 이건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겁니다. 과기부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만 심의받고 일사총리를 가가지고 국회 통과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을 어디까지 연구개발을 보느냐 논란이 있었을 때 저희가 실증까지 연구개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연구개발의 마지막 단계 실증까지 가는 겁니다. 실증에 관련해서 이슈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 보시면 이제 실증한다 그러면 실증을 성공하면은 요번에도 뭐 뉴스 보시면은 이제 테라파가 나트륨을 갖다 실증합니다. 와이밍에서. 그러나 그 실증이 사실상 상용화의 첫 번째. 그러니까 1호기가 되는 겁니다. 실증 성공하면 1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이 실증의 문자 그대로 연구개발에 한정된 연구로 성격의 실증으로 끝나고 그게 상용화는 절대 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미국처럼 실증 성공하면 거기서 그냥 전기계통 붙여가지고 발전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느냐 요 이슈는 남아있는 겁니다. 실증 관련해서. 관계 부처들이 아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법이 통과될 때 뭐 기후에너지부 이런 부분이랑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슈가 실증 관련해서 커다란 쟁점이고 저희 바람은 당연히 뭐 실증에 성공하면 상용로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그거 연구로로 남아야 되고, 그 연구용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전기 뭐 생산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원도 없는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중 규제한다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법이 과방위만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SMR 정의를 했는데 300메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전기 출력. 그 IAEA 거를 쓰는데 제가 뭐 적었지만 뉴스케일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뉴스케일이 1번 타자인데 SMR 1번 타자인데 뉴스케일이 어려운 가장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맨 처음에 전기 출력 50메가로 시작했는데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UMF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77메가짜리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SDA는 받았을 거예요. 걔네들이요. 그리고 거기까지 받았는데 77메가도 지금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퀘션 마크가 있죠. 우리 170메가, ISMR은 경쟁 기본적으로 SMR이라고 해도 일종 규모가 돼야지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게 시장의 판단인데 우리가 굳이 300메가를 박을 이유가 있느냐. 너희가 SMR이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300메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법에 넣었는데 이게 과연 필요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테라파워는 1, 2당 출력이 345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SMR 노형인 테라파워의 나트륨은 한국법으로 SMR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사실 SMR이었는데 옛날에는 스몰 미디움 리액터라고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게 가다가 스몰 마듈러 리액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사실 중소형이라고 이게 본래 컨셉이 시작한 건데 하여튼 IAEA를 쫓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넣었을까? 뭐 미국처럼 그냥 어드밴스 리액터 이렇게 해가지고 총칭하고 뭐 마듈러가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원자력 진흥위원회 있지만 5년 동안 개발 계획 세우는데 이 법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5년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5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년 시행 계획을 짜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의 진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5조랑 6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과기부가 잘 챙기면은 SMR 개발 기본 계획은 굉장히 집행력이 좀 담보되는 조항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요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8조의 SMR 촉진위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원자력 진흥위원회랑 별도로 제가 내는 원자력 진흥위원회랑 별도로
과기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개발촉진위원회 하는데 이 개발촉진위원회 기능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SMR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거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돈 많이 드는 실적 어떻게 지원하느냐 여기서 결정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SMR 특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SMR 특구 지정도 촉진위원회에서 사실상 SMR 개발에 상당히 정책을 갖다가 실제로 집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촉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기능도 거기다가 역할을 갖다 딱 기능에 부여를 해서 법에서 촉진위원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SMR 개발 좀 촉진하고 뭐 또 수요를 확충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노력한다는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SMR의 확산이 빨리 될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력인데 요 노력 뭐니까 저희가 뭐 크게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조 같은 경우는 10조가 이제 일반 민간 업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가 SMR 노용을 개발해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다 10조에 담아버렸어요. 이 조항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건 이제 시행령을 우리가 열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거 그러면 재정적 지원해 주는 거 미국의 ARDP처럼 할 거야? 가령해서 울산 과기대가 납 비즈니스 고속로 하는데 그거 지금 들고 들어와서 우리 좀 도와줘. 그리고 여기다 신청하면은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SFR, MSR 초고속로 정도를 밀어주는 근거조항으로 그냥 남는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SMR 노용을 다 밀어주는 건 아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을 통해서 아마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11조는 이제 실적이 돈이 많이 드니까 실적도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넣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죠. 12조는 이제 우리나라는 노용 개발 원적 기술은 캐리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SFR이 됐든 MSR이 됐든 캐리가 이거 다 들고 있지 말고 민간이랑 기술 공유해라. 공유해서 사업화에 참여해라. 그냥 정부가 아무리 정부 출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무역재니까 이걸 갖다가 현물 출자를 하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동 출자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법으로 아주 명분으로 해가지고 캐리가 이렇게 좀 애트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 테지만 여러 가지 출자 회사 만들어 돈도 많이 버는데 캐리는 좀 꺼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옛날에 화장품 하나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아예 명분을 바꿔서 상법상 가능한 회사 구조 다 열어줄게. 그래서 민간이랑 합작해가지고 기술 공유해가지고 사업화하는데 앞장서. 그래서 이제 캐리가 뒤로 빠지는 명분은 없을 것 같고 연구소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리의 연구원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구조로 일단 민간 섹터에 진출하는 방안도 충분히 이 12조 안에서 가능할 것이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13조 SMR 개발 특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개발 특구는 이제 공업 용수를 갖다가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특구니까 근거도 되고 더 중요한 건 규제 특례도 좀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특구가 이제 역할할 거라고 보는데 특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개발에 종착역에 실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증은 이제 아시다시피 해결료 장착하고 해야 되는 건데 특구가 가서 창원이 한다. 그럼 창원이 할 때 창원에 사람 엄청 많이 살더라고. 제가 이제 한번 출장 내려가 봤더니 거기다 특구 만들고 거기서 실증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수용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수용성 문제가 그럼 특구가 연구 개발만 하고 끝나고 사실 실증하기 위해서 문무대학 거기로 가야 되는 거냐?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캐나다에서 많은 노용이 실증되는 게 자기네들 정책 목표 1번이라고 떠들고 다닐 정도로. 왜냐면 실증을 하려면 거기서 노용을 줘야 되거든요. 실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 부분 서플라이 체인이 그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나라 서플라이 체인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증하려면. 옛날에 시보그 지금은 솔트포스 그런 회사도 한국에 실증하겠다고 그러죠. 바지선으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한국에서 실증로를 만들어서 실증할 수밖에 없고 팔로업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증이 저희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데 SMR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증이 가능하려면 주민들의 수용성
이 부분을 어떻게 얻어내가지고 실제로 특구 지정받고 연구개발을 넘어서 실증까지 할 수 있도록 특구가 작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해 보이고요. 15조는 이제 기술, 이거 뭐 저희 나라는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별로 SMR에 대해서 국내 수요가 크지 않다고 저희 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의 나라다. 그리드가 세계적이다. 그래서 뭐 SMR이 아까 말씀 공정열 뭐 이러지만 전기 생산으로는 얼마나 이게 뭐 역할할지 모르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ROI를 뽑기 위해서 수출이 전제돼야 되고, 수출 전제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인허가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쉽게 인허가 받아야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기준 표준화 이런 거 열심히 참여하라고 그래서 근거 조항을 집어넣은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SMR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형 원전보다 바닷가에다 줬잖아요. 뭐 냉각수도 있고 그래서 이 SMR은 분산호 전원이니까 수요지를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요지. 뭐 A 대선, A 대선. 그런 거 인근 주민들이 오케이 하나요? 옛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슨 태안인가 어디 뭐 화력발전소 충청도가 야 수도권에 있는 전기를 왜 우리가 다 생산하냐, 석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누가 그래 그거 SMR로 내가 바꿔줄게 그랬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그래 지금 석탄을 발전 빼라니까 네가 거기로 뭐 파출소 피하려고 경찰서 갖고 오래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동안 뭐 이렇게 캠페인하다가 내렸잖아요.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수요지로 들어가야지 분산호 전원을 작용하는 요 부분도 하는데, 요 16조는 수용성 노력을 할 수 있다 정도지 이거 정부에다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금 뭐 빠진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돈 많이 드는 노형 개발, 이거 저기 R&D, 이거 세제 혜택, 세액 공제 이런 거 하나도 안 적었냐, 뭐 또 시설 투자 이거 뭐 이런 것도 좀 세액 공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조항 하나도 없다. 이건 기재부가 쉽게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면 뭐에 써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짓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수요 확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네. 잘해봐라는 거 이외에는 뭐가 있어. 그래서 이거 그 부분에도 수요 확보도 좀 부족하네. 세 번째는 아까 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지금 SMR 보시면은 아주 공통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큰 바틀렉이 뭐냐면 해결료예요. 해결료가 안 되는 거. 미국이 2030년까지 뭐 어디 기록 보니까 40톤 정도가 필요해, 해결료가.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잘 생산해야 뭐 200kg, 300kg 1년에 40톤은 자기네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못하니까 미국의 SMR 업자들도 뭐 아시죠? SMR 해결을 장전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장전한 뭐 연료가 없으면 개발했던 노형 개발했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 진출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바틀렉인데 이건 우리한테도 굉장한 바틀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언급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페이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씁니다. 저희 같은 사람 볼 때는 이제 그리고 한국 열심히 하는 거 좋고 우리나라 뭐 원자력 연구원 APR 1400을 보면 아주 뭐 자랑스럽죠. 제가 아부다비 지난주에도 출장 갔다 왔는데 물론 요번에는 천국덕을 많이 봤죠. 천국 때문에 so grateful. 한국에도 고맙다고. 저희는 뭐 병원 사업 때문에 간 건데.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큰데 사실 그 천국 말고도 바라카 원전은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있죠. 가동률 80% 이상 돼가지고 뭐 UAE 전체 25%예요. 전체 수요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한국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SMR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IAEA가 트래킹하는 디자인만 83개 그렇죠. 근데 실제로 OECD 가면은 걔네가 트래킹하는 게 127개예요. 그래서 현재 액티블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90개 이상이 되고 있어요. 노용 90개. 근데 여러분도 한번 뭐 이렇게 자료 보시면 알 테지만 1920년, 30년대부터 비행기 제조업체가 몇백 개예요, 전 세계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몇백 개고. 근데 50년 사이에 10개로 다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 조사 이렇게 하신 보고서 보시면 되지만 2060년쯤 되면은 90개 노용 중에 한 10개 이내가 서바이브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90개 중에 들어간 건 맞는데 마지막 10개 이내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캐리의 연구 프로젝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민간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어떤 길이 이제 잘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이거 시장에 서바이브할 수 있을까? MSR 같은 경우 한국 잘 나가죠. 우리는 해양 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켓을 일단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거죠. IMF가 그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MSR만 하더라도 그 시장 조사하시고 보시면은 미니멈 20개에서 40개가 지금 개발 중이에요. 우리 말고. 근데 저희가 세봤을 때 29개 있어요. MSR이. 그 29개랑 경쟁하는 우리가 지금. 근데 그러면 우리께 충분히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차별성이 있는 기술이냐? 그래서 연료율 면에서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검토하면서 이거를 진도를 밟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이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결국 마지막 살아남는 10개 이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이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 이 SMR 부분은 어차피 민간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용 개발에 그들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역량도 좀 접목을 빨리 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공동출자 회사라는 비이클을 만들었어요. SMR 특별법에. 캐리가 손잡고 같이 하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탈원전 5년 하면서 SMR에 관련해서 우리 후발주자란 말이죠. 뭐 MSR이 됐든 SFR이 됐든 뭐 고속로가 됐든 기본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지금 상용화 시점이 뒤떨어져 있는 거죠. 카이로스라고 지금 구글이 투자했잖아요. 구글이 PPA를 갖다 줘가지고 같이 하자는 2030년서부터 카이로스가 공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MSR인데 2035년에 500메가까지 구글한테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마인딩은 아니지만 굉장히 인디커티브한 어그리먼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용화 시점이 2037년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얘네 30년이 시작할 때. 그러면 시장이 7년 동안 기다리나요? 한국 MSR 빨리 열심히 해. 우리가 참고 기다려줄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타임투마켓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따라잡아야 되는 특단의 노력이고, 여기도 민간이 조금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역량이 좀 들어와서 캐리의 기술 역량, 기술 개발 역량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이 좀 결합될 필요가 있어서 최대한 어떤 타임투마켓 시간을 갖다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사이는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 뭐 현대자동차 많이 타셔서 현대자동차 처음에 절대 세계 시장에 가서 쪽도 못 썼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여기 삼성 뭐 갤럭시 들고 있지만 맨 처음 옴니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100만 원짜리. 그럼 한국 사람밖에 안 썼거든요. 한국이 써주니까 버티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사주니까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 애플과 비교해가지고 완전 네크넥 컴퓨터이 될 수 있는데, 국내 수요가 좀 뒷받침돼서 늦기 시작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좀 수요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뭐 26기 대형 원전이 빡빡 돌아가고 있고, 그리드가 워낙 잘 돼 있고, 뭐 세월 3, 4, 5기도 곧 돌아갈 것이고, 신한울 3, 4, 5기도 한 32년, 33년 가동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MR에 대한 수요 확보가 만만치 않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노력을 해야 돼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뭐냐면 12차 정기보내. 그냥 ISMR만 담지 말고, ISMR 이거 0.7기가 이거 ISMR로 부르는데, SFR도 이게 요번에 12차 정기보는 2040년도까지니까 우리 상용화 시점을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나씩 레퍼런스를 다 거기다 박아줘야지. MSR 하나 반영해주고, SFR 반영해주고, 고속도 반영해주고, 이렇게 좀 우리 나름대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우리가 개발하는 노형을 실제로 수요로 우리 반영해주겠다. 이래서 적어도 레퍼런스 아이를 하나씩은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이 AI 데이터 센터 법은 아까 뭐 실장도 하셨어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AI 데이터 센터한테 PPA로 밀어주는 걸 갖다가 대생에너지만 가지고 해라. 근데 아리백이라는 게 뭐 다 누가 했냐, 뭐 구글이 외치고 뭐 아마존이 외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외치는데, 그들이 요즘에 아리백을 외치지 않아요. 아리백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들이 전부 다 리얼리 전부 다 원자력으로 간 거예요. 어떤 애는 뭐 가압경수로로 갔고, 심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문제 많았던 TMI, 프리마일 아일랜드에 2호기는 이제 문제가 셧다운됐지만 1호기는 아직 있는데 그거 다 위에 액티베이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구글은 아예 카이로스에다가 대형 컨트랙을 줘가지고 실제로 그런 컨트랙을 가지고 카이로스가 추가 펀딩을 받든지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고,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다 투자했죠.
100대 밀리언인가 거기도 꽤 많이 하죠. 500 밀리언인가. 그래서 이렇게 아리백을 외치는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자력으로 가가지고 PPA를 주든지 아니면 직접 펀딩을 주든지 이런데 우리나라는 요번에 AI 데이터 센터법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SMR은 안 돼, PPA 안 돼. 이거는 무슨 태양광 돌려가지고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느냐?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지금 아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해상풍력 하나라고 저희 보는데 해상풍력도 사실 동남해, 서남해 정도 바람 부는 데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아리를만 고집해라 아리로만 이 데이터 센터를 보내라. 여러분 하이브 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많으면 400메가까지 필요해요. 소도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태양광을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손을 봐줘서 시장에다가 우리가 국내에서 일부 수용해 줄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줄게. 그래서 우리가 5년 늦더라도 국내에서 받아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해가지고 시장에 SMR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 보여줘야지 우리 민간도 믿고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장 아니고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시면 발전으로랑 연구로밖에 없으니까 공정률 산업용이 없어요. 그것도 빨리 좀 개선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내는 뭐 전기 발전으로는 SMR이 크게 역할하기 어렵다고 보니까 실제로 뭐 산업용으로 길을 열어줘가지고 뭐 AI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중화공업 단지가 됐든 뭐 아니면 방향 제철소가 됐든 이런 데서 전력 소비가 많은 데를 공정열이 필요한 데를 갖다가 실제로 산업용 원자로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빨리 열어준다든지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거 분산호 전원이기 때문에 수요체에 가야 되는데 수요체에 가려고 그러면 국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조금 촉대매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